찰싹. 윤미자의 손끝이 정은아의 뺨을 정확히 갈랐습니다. 손님한테 감히 손을 대? 어디 싸가지가. 정은아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또렷한 눈빛으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도와드리려다 손이 닿았을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변명까지 해? 윤미자가 다시 앞으로 다가서자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찍어. 진짜 때렸어, 저 사람. 정은아는 붉어진 뺨을 감싸 쥐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자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계산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마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뒤를 돌아봤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찬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미자는 화려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은은한 광택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최근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이었고 손에 든 핸드백 역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단정했고 립스틱은 진한 레드 컬러로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손님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미자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미자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알바들은 참 일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빨리 좀 해봐요. 계산대 앞에 선 젊은 여성 계산원의 이름표에는 정은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님의 말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물건을 하나씩 스캔하며 정확하게 계산을 이어갔죠. 하지만 미자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느려 터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드백을 두드리며 미자는 참을성 없이 계산대를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미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은하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물건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요. 미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나물, 과일, 생선 한 마리.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그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이 나물은 신선한 거 맞아요? 좀 시들어 보이는데? 네, 손님. 오늘 아침에 입고된 신선한 상품입니다. 은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손님들은 가끔 있었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미소를 유지하며 계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은하는 영수증을 건네려 했는데 그 순간 미자가 핸드백을 집어들면서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몸을 숙여 영수증을 주워 올렸습니다. 공손하게 미자에게 건네려는 순간 은하의 손이 실수로 미자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싹. 순간 미자는 반사적으로 은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마트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고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트를 밀던 아주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은하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싼 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지만 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는 손을 들어 올린 채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손님한테 손을 대? 어디 싸가지가. 미자의 목소리는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말투는 거칠고 냉혹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손님한테 함부로 손을 댔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계산원이 뭘 잘못했다고.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미자는 황급히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미자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트에서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산원의 놀란 눈빛,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손이 내려치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저 사소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다 잊혀질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윤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시간이었죠. 앵커의 침착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미자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속보 자막이 떴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딸 마트 직원으로 위장 근무 중 폭행당해. 윤미자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윤미자도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의 딸이 마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성그룹 박성호 회장의 외동딸 정은아 씨가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 한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객은 계산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정은아 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죠. 화면에는 마트 내부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또렷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여자가 젊은 직원의 뺨을 내리치는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윤미자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손에 들린 명품 가방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저게 나라고?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은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윤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마트에서 자신이 뺨을 때린 바로 그 여자였죠. 저 애가 회장 딸이라고? 윤미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만 윤미자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딸을,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은아 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조용히 넘어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 해당 고객의 신원은 확인됐으나 정은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윤미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곧이어 앵커가 덧붙인 말이 윤미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영상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윤미자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마트, 폭행, 대성그룹 딸, 갑질 사모님이라는 단어들이 떠 있었어요. 윤미자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기사와 댓글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낮 마트에서 찍힌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누군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지 각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윤미자가 은하의 뺨을 때리는 순간, 은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간, 그리고 윤미자가 마트를 나서는 뒷모습까지 댓글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야? 직원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진주 목걸이하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뭐해? 인성은 쓰레기네. 회장 딸인 줄도 모르고 때렸을 걸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네. 저 사모님 얼굴 공개 안 돼?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윤미자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윤미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죠.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없이 이어지는 알림이었어요. 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 채팅방이었습니다. 야, 이거 봤어? 뉴스에 나온 거. 어머,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아니야? 맞아, 나 어제 마트에서 봤어. 분명히 우리 동네 맞아. 에휴,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 동네 이미지 다 깎아먹네. 윤미자는 더 이상 채팅방 메시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윤미자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걸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윤미자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 참 무섭게 돌아가네. 윤미자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이제 뉴스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어요. 윤미자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죠. 그 어둠 속에서 윤미자는 오늘 낮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은하의 얼굴, 그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손이 은하의 뺨을 내리쳤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윤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 나왔고 인터넷에 퍼졌고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새벽 5시가 되자 눈이 떠진 것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윤미자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뉴스와 댓글들로 가득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윤미자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고 국을 끓이다가 간을 맞추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윤미자는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죠. 아침 8시 윤미자는 평소처럼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고 간단히 산책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이웃 2명이 윤미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윤미자는 평소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고개를 돌려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윤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편함을 열고 신문을 꺼내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꽂혔죠. 저 사람 맞대, 뉴스에 나온 그 사모님. 보기엔 점잖아 보이더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 윤미자는 신문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미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손에 쥔 신문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미자는 곧바로 거실 커튼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윤미자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털 사이트를 다시 열었죠. 검색창에는 여전히 마트 폭행 사건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댓글 수는 어제보다 더 많아져 있었고 내용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얼굴 공개 안 되나요? 동네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대성그룹 회장님이 법적 대응 안 한다고 했지만 이건 꼭 처벌받아야 해요. 윤미자는 더 이상 댓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밀어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만 가슴을 짓눌렀죠. 오후가 되자 아들 현우가 퇴근길에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어요. 현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요? 커튼 좀 여세요. 윤미자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엄마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죠. 엄마, 뉴스 봤어요. 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 직원분한테 연락 좀 드리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사람들 오해도 풀릴 거야. 윤미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내가 왜? 그 애가 먼저 실수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손찌검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우의 말에 윤미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죠. 현우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있으면 상황만 더 나빠져요. 제가 회사 선배 통해서 연락처 알아볼게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게 맞아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현우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 인맥을 총동원해 은하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대성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직원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 번호였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마트에서 실례를 범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올지, 온다면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 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만나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현우는 서둘러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만나주신대요. 우리 집으로 오신대요. 윤미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다고? 왜 하필 여기까지?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고 싶으시다니까요. 엄마,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알았죠?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은하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자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은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자신에게 뺨을 맞았을 때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윤미자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며칠이 흘렀고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미자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소파 쿠션도 새로 정돈했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게 관리하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몇 번이나 위치를 바꿔가며 배치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한 현우는 정장 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돼요. 윤미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은 계속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윤미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미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렸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어진 여자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윤미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은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분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윤미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마트에서 자신이 뺨을 때린 바로 그 여자였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그 얼굴, 인터넷, 기사 속 사진으로 봤던 그 눈빛이 지금 자신의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들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윤미자는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오다니.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윤미자 스스로도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은하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을 직접 뵙고 싶었어요. 현우가 물 한 잔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하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윤미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가볍게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윤미자는 은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윤미자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결혼 이야기도 함께 드리려고요. 윤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은하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현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현우 씨의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미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날 내가 때린 그 애가 내 며느리라고. 윤미자는 겨우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미자는 손을 움츠렸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1년 전부터 만났어요.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먼저 생겨버렸네요. 윤미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윤미자에게는 그 모습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윤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현우 씨를 사랑하니까 어머님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죠.
자신이 뺨을 때린 사람이 며느리가 된다니, 그것도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은하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진심으로요. 윤미자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윤미자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은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윤미자 스스로도 자신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우가 은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우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윤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미자는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자신이 때린 사람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미자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하와의 만남 이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커튼을 닫아둔 채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아침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윤미자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날 오후 윤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그룹 회장실입니다. 윤미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윤미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실이라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윤 여사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저녁 일정이 괜찮으신지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윤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직접 초대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은하와의 결혼을 반대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비서는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윤미자는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윤미자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결국 윤미자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성그룹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요? 언제요? 내일 저녁이래.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는데. 현우야, 엄마 어떡하면 좋겠니?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셔야죠.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신 건데 거절할 수 없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그래줘. 엄마 혼자는 무서워. 다음 날 저녁 윤미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현우도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미자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죠. 현우야,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자 안내를 받아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성우 회장과 은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에 위험 있는 인상이었지만 표정은 온화했어요. 은하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자와 현우가 테이블에 다가가자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여사님, 그리고 현우 군. 앉으시죠. 윤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도 옆에 앉았고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온화한 미소로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먼저 주문하고 이야기하시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입맛이 없었어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박 회장은 차분하게 식사를 하며 가끔 현우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현우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님, 며칠 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미자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은 무게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사과하고 어떤 이는 숨죠. 그 말에 윤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제 딸 은하는 그날 집에 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윤미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법적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말렸습니다. 현우 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걸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윤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자체를 봐주십시오. 은하가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날 일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윤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말씀하세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군이 좋은 사람이라 이번엔 넘어가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 말에 윤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미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윤미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탄 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윤미자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을 보지 말라는 그 말이 윤미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미자는 여전히 박 회장과의 식사 자리가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윤미자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현우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현우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은하가 결혼을 잠깐 미루자고 해. 윤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놓으려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어요. 천천히 국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을 미룬다고? 왜?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윤미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하가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바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회장이 반대했지? 나 때문에. 현우가 고개를 들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엄마. 회장님이 반대한 게 아니라 은하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결국 나 때문이잖아. 내가 그날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은하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윤미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미룬다는 건 결국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요? 윤미자는 밥상을 물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윤미자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은하의 얼굴, 뺨을 때렸던 자신의 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윤미자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요한 밤속에서 윤미자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니 여전히 마트 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남아 있었어요.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여자. 인성 폭행범.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니 며느리 인생 고생길이네. 윤미자는 더 이상 댓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굳어진 표정. 저 얼굴이 사람을 때린 얼굴이구나. 윤미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윤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다시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하가 그러더라. 윤미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건 더 어렵다고. 그 말이 윤미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윤미자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윤미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하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은하도 마음을 열 거예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윤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자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전 소박했던 모습, 현우를 낳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모습까지. 사진 속의 윤미자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윤미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돈과 명품,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린 채 말이죠. 윤미자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윤미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이 미뤄진 것도 사람들의 비난도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윤미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할 수 있을까? 은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볼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현우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고요한 밤 윤미자의 집은 무겁고 어두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윤미자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이 지나고 윤미자는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커튼을 치고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윤미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미자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하였어요. 윤미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은하가 여기에 왔을까? 혹시 결혼을 완전히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은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거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은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우 씨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윤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 앞에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어요. 은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어머님 욕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윤미자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윤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을 걱정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은하는 들고 온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혈압약이에요. 병원에서 받아왔어요. 현우 씨가 어머님이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서요. 윤미자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은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윤미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무엇에 감사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은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지요. 윤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부터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 순간 윤미자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윤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미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윤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을 흘렸죠. 은하야,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은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을 이해해요. 윤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은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노력해 주세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윤미자는 은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윤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윤미자는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은하는 미소 지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윤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안정됐습니다. 차를 끓이는 동안 윤미자는 계속 눈물을 닦았죠. 차를 가지고 거실로 돌아온 윤미자는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은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차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고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잠시 후 은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가족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정말 잘할게. 은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혈압약 꼭 드세요. 윤미자는 은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미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윤미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혈압약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은하가 직접 병원에 가서 받아온 약이었어요. 윤미자는 상자를 손에 쥐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미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커튼을 걷어 올렸어요. 햇빛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윤미자의 얼굴을 비췄죠. 윤미자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걸요. 윤미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변해야 해.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미자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은하의 방문 이후 윤미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실수가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웃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완전히 변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현우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미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은하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하가 원하는 것, 현우가 바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윤미자는 아침부터 단정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몇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은하 측 하객들까지. 윤미자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은하가 아버지 박성호 회장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윤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름다운 사람을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죠. 현우와 은하가 단상에 나란히 섰고 주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윤미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다는 생각,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례의 말씀이 끝나고 축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간단하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측에서도 한 분이 나와 축사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윤미자를 바라봤고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하객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고백하려 합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미자에게 쏠렸어요.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마트 직원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 며느리가 된 은하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잣대로 사람을 대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미자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 나 자신이 부끄럽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다. 윤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윤미자는 마이크를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저는 그걸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은하가 단상에서 내려와 윤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은하는 윤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 일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미자는 은하를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은하도 윤미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박성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식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도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와 은하 곁으로 다가갔어요. 박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은 잘못보다 그걸 인정하는 용기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을 보여주신 윤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죠. 식이 다시 진행됐고 현우와 은하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스를 나눴어요. 플래시 불빛이 터지고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윤미자는 은하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미자에게 다가와 용기를 칭찬했어요. 윤미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윤미자는 은하와 단둘이 남았어요.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윤미자는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은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윤미자는 은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내리쳤던 그 손이 오늘은 사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장을 물들였어요. 윤미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